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일요일 날 이렇게 또 쉬지도 못하시고, 그쵸? 또 수업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34회 중개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1월 달 이제 말이 됐어요. 벌써. 뭐 많은 시간 지났죠. 시험은 10월 28일인가 본다고 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진짜 금방 가요, 시간이. 그쵸? 좀 있다가 이제 꽃 펴요. 벚꽃 피고 막 이러거든요. 좀 있으면 또 더워지고요. 그리고 다시 추워지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서 생각보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공부해야 할지, 뭘 봐야 할지를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확률적으로 뭐가 높은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지만이 그 시간이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보면은요, 시간 다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야 할 교재 딱 한 권 정해가지고 빡시게 팍 봐줘가지고 반복 회동 높여가지고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우리가 보다 합격이라는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상해봐요. 10월 말일 날 시험 보고 나서 11월 말쯤에 자격증 나오고 막 이걸 붙들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릴까요? 합격 사진 딱 붙어 있고 말이야. 그럴 때 그냥 아무 데나 전화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중개사 시험 봤다고. 그냥. 그럼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왜 물어보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물어볼 거잖아. 그러면 됐어?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유, 그까짓 거 뭐. 그냥 몇 달 했어. 재수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토개법이라는 뭐죠? 것에 대해서 무료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1년 동안 진행하는 수업 중에 무료 특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국토계획법이라고 좀 이름을 바꿔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국토계획법 무료 특강으로 우리가 길라잡이 관련된 거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월 달 4주 동안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배웠는데 이게 지금 4, 4, 16이니까 16시간이에요. 거의 뭐 1시간 넘어간 경우가 많았으니 거의 20시간 가량을 들어야지 국토계획법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그걸 간단하게 한 5시간 정도,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선 챕터별로 구분해서 쫙 보고 관련된 기출 몇 개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기본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 때처럼 조곤조곤 얘기하다 밤새야 돼 우리.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포인트 있는 거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쫙 정리하는 개념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볼 때도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포커스를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막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수업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동영상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또 뭐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기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되는 수업이 1년의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특강 관련된 것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하는 게 이거죠. 1월 29일 세상의 모든 국토계획법 세모국이라 그래가지고 내용에서 우리가 무료 특강집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3, 4월에 가게 되어주는데 이때 또 뭐 나오냐? 원래 안 하던 건데 4월 30일 날 체계도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큰 장판지로 체계도 특강집을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목차하고 용어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오늘은 국토계획법만 정리하는 거고 이때는 뭐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어하고 목차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 무료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다 무료 맞아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염려하실까봐 여기 또 여기 유료도 있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6월 18일 날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1년 동안 쫙 이제 6개월 동안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뭐 고민이냐? 국토계획법 나왔던 거랑 뭐 개발법 나왔던 거랑 정비법 나왔던 게 막 이제 막 혼동되기 시작해요. 뭐 좀 물어봅시다. 공법이라는 과목이 6가지가 있잖아요, 법이. 이게 이제 혼동되기 시작한다는 시기가 5, 6월 달이거든요. 혼동이 막 와요. 복잡해지고 막. 이게 좋은 상황일까요? 안 좋은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이에요. 파종들이 아니 헷갈리는데 왜 좋아? 물어보는데 공부를 했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공부 안 하잖아요? 한 개도 안 헷갈려요. 모든 게 다 클리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 6월 달 돼서 혼동이 시작돼야지만이 공부가 됐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각 번마다 내용 등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다르고 뭐가 동일하고 틀린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해져요. 이때는 요건 약간 좀 유료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요건 좀 유료를 합시다. 한 번만. 나도 좀 살아야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유료로 진행해서 6월 18일 할 건데 이때 이제 비교 특강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보면 제가 비교 특강집이 나오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시험 끝까지 같이 봐요. 그림책과 비교 특강집 같이 보기 때문에 요건 미리 알려드리는데 교재가 출간되면 빨리 사세요. 빨리. 보통 한 달 지나면 품절이에요. 많이 안 찍어요. 1000부 정도밖에 안 찍기 때문에 금방 소진됩니다. 그래서 어여 찍고 나중에 없냐고 물어보지 말아요. 알겠죠? 거의 매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하셔야 돼, 이거는.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뭐 하죠? 제 시그니처 특강 또 무료 또 있죠.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 뭐가 되죠, 이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여름 되어져요, 7, 8월 달에. 점수는 40점 밑을 맴돌고. 그렇죠? 공부는 많이 했으나 뭐 미치겠고. 1차도 안 나오는 판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을 때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꽈랑 넘겨드릴게요. 라고 제가 특강을 합니다. 이게 7월 30일 날 우리가 휴가 바로 전날이에요. 매년 제가 여름휴가 바로 전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업 듣고 나서 대부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적어도 꽈락 탈출 자료에서 24개 이상은 나와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거 탁 듣고 24개 맞출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1년 내내 쫙 따라왔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것만이라도 봅시다. 확실하게 이것만 돌려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4개 나와서 정확히 맞추면 60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요거 굉장히 많이 활용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가서 각종 특강이나 뭐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문제백선 특강 정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건 또 유료겠네. 색깔 바꿔야지. 뭐라고요? 요건 유료입니다. 그렇죠? 딱 2가지만 유료예요. 나머지 3가지는 무료고요. 나머지는 뭐 패스 끄는 분들은 동영상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진행할 것이고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게시하는 게 세모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오늘 뭐 별도로 특강하는 거니까 평소처럼 뭐 졸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금지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화이팅 한번 해요. 화이팅. 오늘도 즐겁게. 그렇죠?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은 아니어도 공부하실 내용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우리가 국토 내용에서 국토계획법부터 내용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공법 체계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의 체계를 잡아놓은 게 이 도표가 되어지겠죠. 뭐 참고해 보시고요. 좀 이따가 끝날 때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지금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럼 첫 번째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요. 중요할까요? 되게 중요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되게 잘 알아? 뭐라고요? 그래서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 우리 공법의 30%가 나오는 부분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국토계획법은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적어도 봐줘야 되고 한 달 동안 봐줘야 되거든요. 무슨 뭐 4개월에 한 번 돌아온다든가 이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내용을 촘촘하게 오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 흐름하고 포커스 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번 시험 보고 나서 40문제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자꾸 얘기하지만 15개까지는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도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연구하자고 시간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따라서 나머지 뭐다? 하급 중급 문제의 25개 가량을 우리가 정확히 공부에 맞추자. 이게 우리 목표예요. 25개 맞추면 몇 점이에요? 62.5점이에요. 또 산수 안 되죠? 뭐라고요? 24개 60점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법은 하시면 되겠고 매번 얘기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첫 시간에 이걸 물어봤죠.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는 법이에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괜찮아요. 한 번 틀린 거 아니니까. 뭐라고요? 부동산을 뭐 하죠? 규제하는 법인데 그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라 하냐? 계획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규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차피 규제를 위해서는 계획이 없으면 규제가 어려워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일관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계획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라는 게 뭐다? 너무나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 170여 개 도시가 있어요. 그러한 도시마다 뭐다? 우리는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란 도시면 서울시장이 그 도시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으로 규제를 가해서 현재 우리 앉아있는 종로, 무슨 강남, 동대문, 무슨 뭐 노원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국토 중에서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하는 것,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계획을 배울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제가 평소 수업할 때 보여줬듯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에서 수도권 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요 그림이 좋은 것 같아. 봐요. 매번 설명하다시피 항상 얘기하는 거 그 말 기억나요?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자. 뭐라고?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냐고. 한번 해봐. V.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들어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냐를 떠올려야지만이 뭘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초가 된다고 얘기한 게 뭐가 된다?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이게 뭐죠? 도시계획인 거예요. 그죠? 그럼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든 거죠. 뭐 도로도 만들고 뭐 하죠? 다리도 만들고 뭐 등등 토지마다 용도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죠? 도시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커요? 됐다 커요? 됐다 커요. 그럼 도시마다 스케치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스케치하고 그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뭐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게 된다?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우는 계획은 뭔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도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어떻게 규제할까? 이걸 배우는 게 주된 내용인 거야,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본계획은 뭐야? 거기에 밑그림 그리는 계획인 것 뿐이고. 그럼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기본계획. 시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인 거죠. 그럼 앞으로 뭐라고요?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데 그 계획은 기본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과 거기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안 적어도 돼요. 다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적지 말아요. 적어도 뭔지도 몰라요. 봐봐요. 재판 좀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거. 그러면 이와 같은 둘 이상 도시에 걸려있는 시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광역설이라 부르게 되고, 광역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게 되는 거죠. 말해.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린 뭐라 하냐면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을 써요. 제발 좀 부탁인데 광역도시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제발 좀 이해하지 마세요. 상위계획이에요. 좀 더 넓은 곳에 만드는 거죠.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뭐하죠?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말을 광역 도시계획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광역도시 계획. 이거는 도시 계획. 그러니까 계획자 앞에 있는 게 어디에 계획을 만드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뭐 좀 물어봐요. 국가에 만드는 계획은 뭐예요? 그렇지, 맨 위에 있잖아. 국가 계획. 이해가셨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서 매번 싸우게 되니까. 그리고 서울시 안에 뭐가 있었다? 여기 서초동이 있었다. 서초동. 서초동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뭐야? 거봐. 또 가만 보면 자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으로서 서울시의 어디 일부에 만들어주는 계획을 만들게 돼요.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해봐요.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는데 일부에 만드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에 대한 지혜를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뭐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서초동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뭐 관악구, 신림동에, 노원구, 상계동에 등등등.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그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은 뭐다?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간소하다. 그렇죠? 권한자가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계획의 지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된 거예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 그렇죠? 규제가 나오면 어디에 계획을 만드는지, 그래야 뭘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알았다면 뭐가 된다? 내용 등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매번 드리는 말씀. 그렇죠? 이런 목차 속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용어정의 부분이 나올 거예요. 맞다? 용어정의. 봐봐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써있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관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만드는 뭐 도시관리계획. 그죠?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또 만들 때 우리가 뭐 하죠? 토지마다의 용도를 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도시에 대한 부분에 뭐라 했어요? 제가 기본 틀 잡는다고 얘기했고, 기본 계획 잡은 다음에 거기 틀에 맞춰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을 뭐다 우리가 길게 얘기해 주면 시작. 길게 몰라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연결시키면 돼요.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가 바로 뭐가 될까요?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있죠?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여 결정을 하죠. 그래 뭐라 불러? 도시계획시설. 그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으니까 이런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걸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부른다고 제가 저번 주까지 얘기했었고. 그죠?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합니다. 정비사업하고요. 강서 마곡지구 등 우리 송파 위례 등 신도시 만드는 뭐를 해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사업. 길게 말하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설 사업이 있고 뭐가 된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 요거 배울 거야. 이제 정규 수업 때 개발 사업. 강서 마곡지구 송파 위례 같은 거 만드는 거. 신도시 만드는 거. 그 다음 주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배울 거고요. 다 요 안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르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의 토지마다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용도를 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다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토지마다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지 토지 용도를 정한다. 어떻게 외웠더라? 도관농자 용도 지역. 뭐가 중복한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의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중 중복 안 되는 거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는데 지구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죠. 여러분 머릿속에 화재가 났죠.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됐죠. 그리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게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데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맨날 12페이지 매번 얘기하던 거라 아마 이제는 알 겁니다. 요 내용을 하나하나 뭐다 확인하다 보면 8주 중에 6주가 지나가는 게 원래 수업의 진도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우리가 용어 정의 9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게 되면 나오죠.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정의를 본다면 봐요. 지역에 대한 정의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핵심이죠. 지역, 용도 지역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지구는 뭐라고 이해하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키워드. 용도 구역은 뭐다?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 그럼 물어봐요. 국토계획법에서 중복이 안 된다고 나오는 건 몇 군데? 딱 2군데. 용도 지역과 지역 중복이 안 되고 오른쪽 끝에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은 안 돼요. 그 2가지 말고는 절대 중복 안 된다는 말이 없죠. 알겠습니까? 바로 엊그저께도 내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다 아는 거 한번 쭉 보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봐봐요. 그러면 가운데 좀 봐봐요. 너무 중요한 게 뭐가 되죠?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도로 등에 대한 기반 설치한다 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종류는 교공, 유공, 방보안. 시작. 교공, 유공, 방보안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내용과 내용 등은 항상 까먹지 않도록 보시면서 구분해 줘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또 뭐 32페이지 있습니다만 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번 얘기하다시피 보건위생.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걸 뭐라 부른다? 보건위생시설이라 부르거든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같은 게 대표적인 보건의료시설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위생시설.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주. 일단 7가지 종류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종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종류라고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을 체계적 설치를 위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죠. 그렇게 결정된 걸 뭐라 부른다? 계획하여 결정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그 결정된 무엇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면 이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정의 나올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을이 아니에요. 봐봐. 순서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순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건너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뭐라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3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고 이거 이외에는 이 법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딱 3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럼 물어봐요. 주택법의 대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다? 아니에요. 우리 법의 사업은 딱 3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모든 행위를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면 계획으로 규제해서 난개발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계획하고 사업하는 건 너무 어렵죠. 시작. 모든 걸 계획하고 사업하는 건 어려우니까 계획하지 않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엊그제서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난개발될 위험이 아주 높다. 그렇죠? 보통 도시계획 사업은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무슨 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뭐 도로 넓혀라, 나무 심어라, 뭐하라 여러 가지 규제가 계획에서 다 통제가 되어집니다만 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갑이 건물을 짓는다면 갑은 도로 만드는 거나 나무 심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난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그런 개발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껌껌이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를 뭐라 부르죠?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언제 받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 그러면 난개발되니까 허가 받으세요. 근데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구난방으로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무 중요한 거 요즘 빈출이죠.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허가 기준을 특별시장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 건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더라도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뭐가 된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작년 문제였죠.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절대 아니죠. 이거 반대말 표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야, 이건 지금.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지 이건 뭐가 아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한 번 더 뭐라고요? 이거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뭐다? 기준이 되어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면 건물을 작게 짓게 한다거나 목적성 구역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럼 봐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얘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바닥에다가 좌우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키워드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큰 건물 짓는 거 안 되고 조그맣게 져라.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알겠죠? 게다가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했다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 없잖아요. 알았어. 도로 등 설치 가능하다면 가능하니까 너 으라 허가 내줄게. 그 대신에 눈 떠야 허가 내준다. 봐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 내야 돼. 왜? 너 개발이익 먹었잖아. 도로 뭘로 만들어? 개발이익 환수하자.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가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 걷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대학은 왜 제외합니까? 너무 비싸. 돈이 많이 들어가. 딱 7가지만 돈 걷어 설치하는 거예요.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참 우리 신바람 공법은 박자가 있는데요. 박자와 음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이런 식으로 참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여기는 설치 곤란, 도로 못 만드니까 건물을 조그맣게 지세요. 여긴 도로 설치 가능하니까 허가해 줄게요. 하지만 돈 좀 내세요. 그 돈 가지고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뭐하죠? 부족한 정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우리 첫날 배웠던 첫째 주 3교시인가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30분도 안 돼 끝냈어요. 아싸. 그런데 또 무서워요. 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됐죠? 오늘 아침에 내가 7시에 있나가지고선 안방에 불을 켜니까 사람이 왜 불 안 끄냐요. 여보세요. 오늘 특강이 미쳤나봐. 이러면서 있나가지고 주무시든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운동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제 광역도시 계획부터 본론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시험을 막상 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문제들이 정말 명확해요. 매번 분석을 제가 몇십 번을 하고 문제를 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정말 많은 건 몰라도 60점 나와요. 정말 많은 건 몰라도. 근데 그게 나오려면 대전제가 뭐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 봐봐. 이런 분들이 많아요. 1, 2, 3, 4, 5번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거 모르고 답될 만한 질문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정확히 아는 게 있다면 나머지 꼬시는 질문에 안 속아요. 근데 내가 정확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조금만 여지를 줘도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질문을 다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잘 나오는 빈출 질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반죽을 떨어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뭐다? 나오는 빈출을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차피 어려운 건 나와도 못 맞춰요. 그렇죠? 1년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봐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나온다. 그럼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준 것처럼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도시에 걸려 있구나. 서울 외곽순환도로, 뭐 GTX, 뭐 KTX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시설 정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요. 광역시설 헤드라인 보면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이죠. 시작.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항상 이 관계복교 공법은 3단계가 많아요. 그럴 때 광역시설 정의는 뭐라 했어요?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시설. 그럼 그러한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역적인 범주부터 섹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정하냐?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정해주면 뭐 하면 되고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기본 순서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먼저 정해볼까? 봐봐요. 광역계획권을 정하자. 그러면 둘 이상의 어디에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어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오늘 지금 1교시에 배운 거 중에는 지구단위 계획만 서울시의 일부고 나머진 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그럼 광역계획권 정할 때 서울시의 전부만 포함되어야 한다? X. 일부일 수도 있다.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 정하겠지만 직권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요청에 의할 수도 있다. 나왔죠, 이번에. 요청에 의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수가 이걸 정해달라고 국장도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권한에 의해서만 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포인트. 됐어요?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을 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다 뭐라고 들어갈까? 계획의 내용은 다 광역계획권, 광역시설, 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유일하게 광역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게 경관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나오면 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광역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내용이 맞는 건 경관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경관계획 말고는 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구나. 경관계획은 광역이란 말이 없어도 맞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 정도면 구분하시면 돼요.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한 번 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광역개혁계획권, 광역시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말이 없어도 맞는 내용은 오로지 경관계획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를 보시는 바와 같이 뭐다? 만들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성남시, 안양시에 같은 도에 있었어요. 그럼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오른쪽 이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려 있었다.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여러 시도에 걸려 있었다. 이런 뭐가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주의할 거 문제가 나올 땐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기본이론 때 말씀 안 드렸지만 광역계획권 정할 때 절차는 의심지변통이에요. 시작. 의심지변통.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시작.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의견청취 심의 거쳐 지정변경 통보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어디 통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내용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심의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심의 나올 때 국장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죠? 도 레벨이면 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알고 있죠? 항상 레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앙 레벨, 국장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도지사 레벨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지겠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의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3.3에 물어봤었죠. 그럼 봐봐요. 광역계획권 지정됐으니까 계획을 만들자. 그럼 봐요. 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된 곳에 같은 도이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자. 라고요? 같은 도이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자. 그리고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수립하여 승인하자. 시작. 그리고 오해 말고 오른쪽. 둘 이상 시도에 걸려있다면 계획은 누가 만든다?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공동 수립. 관련된 시도가. 계획은 누구에게? 국장에게 승인받는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거 나올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라 했어요, 제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를 물어본 건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 건지. 항상 지문에 뭘 읽어야 키워드가 광역계획권 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듭니까? 이해가셨죠? 이걸 구분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한 번 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걸 물어본 건지 광역도시의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건지 이해갑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되죠? 이렇게 얼렁얼렁 만들어서 각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봐봐.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승인 시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마음 급한 뭐예요? 도지사가 왼쪽의 경우는 직접 수립하고 오른쪽은 마음 급한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구나. 3년 지나도록 승인 시청이 없다고 한다면 왼쪽은 도가 직접 수립, 오른쪽은 뭐다? 국장이 직접 수립. 알겠습니까? 33회 때 물어봤던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해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문제의 지문은 뭐다? 광역계획권 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 만듭니까? 이걸 먼저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절차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뭐라 했어요? 타당성 검토 의무는 없다. 왜? 긁어 부스럼이라. 하지만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 그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기억나죠? 순서, 기초조사, 공청회 거치고 의견청취,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그런데 한 가지 봐요. 오늘 추가할 게 있는데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만들어 GTX 만들어 KTX 만들어 할 때 인구가 많이 살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야 될까요? 인구도 별로 없고 이용하는 분이 없는데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환경에 위해를 주게 해야 될까요? 안 주게 해야 될까요? 안 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조사한 내용이 한 20년 지나면 다 폐기돼 없어져요. 자유로운 거 뭐다? 다른 시설 만들 때 과거 있었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문서 보관 기간이 지나서.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야,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 한다면 기초조사에 대한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자. 그래서 제1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2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DB화하자. 이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시작.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광역도시계획만이 아니라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마찬가지예요. 기초조사 할 때마다 정보체계 구축을 하자. 누가? 국시도 시군수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보체계는 우리가 유지 운영해 줘야 되니까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 줘야 한다. 5년마다.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자체를 타당성 검토한단 말이 아니라 그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초조사에 대한 정보체계는 5년마다 검토. 세 계획 다. 하지만 계획 자체의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거고. 아셨죠? 그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수립의 기준은 뭐다? 어디 가도 다 국장이 정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거니까 여러 시도 시군의 의회 의견 듣고 시군의 의견 들어서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얼마나 힘들면 또 승인하고자 협심증이 걸립니다. 여보 말해. 협심증. 협의하여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협심증. 그러면 시군이 만들었으면 도의 승인을 받고 시도가 만들었으면 국장 승인을 받겠죠. 됐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그 계획을 송부하여 공고 열람하는데 승인권자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송부받은 시도 시군이 공고한다. 이건 일반 국민의 구속적 계획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승인한 국장도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예요. 밑에 애들을 송부해서 송부받은 시도시군이 뭐하죠? 이를 공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 배웠던 거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봅니다. 문제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문제 따로 있죠? 문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봅시다. 그럼 봐요. 일단 1번 문제는 뭐냐면 2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29회 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시작.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이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요즘에 문제 나올 때 이게 완전 요즘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야. 요즘 스타일. 박스에 집어넣고 모두 고르시오예요. 이 유형이 거의 10몇 개가 나와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됐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9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던 거. 정비사업. 합이 5번이에요. 이 당시에는 모두 골라서 모두 고르는 문제가 참 많았었어. 이 당시에는. 그렇죠? 40문제 중 막 12개를 모두 고르서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30회 때는 많이 붙었지. 모두 고르는 판에. 그렇죠? 답은 3번, 5번이었죠. 답은 5번. 2번 문제. 용어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봤더니 무엇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뭐하죠? 제한이란 말이 보이네? 키워드 보니까. 아, 행위 제한.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물어보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래. 그러면 요거는 용도 지구 묻는 거네. 용도 지구란 뭐하죠?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자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한 기능을 증진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몇 번이 되어질까요? 용도 지구가 기역이고 용도 지역이 니은이니까 1번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읽다 보면 또 센스가 있어야 돼. 이거 넣어보면 나머지는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2번 문제 풀 수 있겠고요. 3번 봅시다. 너무 쉬워요. 매번 하는 얘기. 30회 문제였어요. 우리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그렇죠? 포인트는 그렇죠. 이거 하나 보면 끝나는 거야. 일부. 어디 일부래?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래. 그럼 어디야? 서울시 일부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거를 1번 답하신 분이 은근히 많아요. 일부 관리계 환장하겠어 진짜. 그렇죠. 그러면 안 돼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상식 없이 문제를 보다 보면 그냥 왜곡된 답안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실은요. 이런 문제도 40문제 중 12개쯤은 나와요. 적으면 10개. 근데 시험 떨어지는 분들이 꼭 특징을 분석해 보잖아요. 이러면 다 틀려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어려운 거는 이빨이 외우고 앉아있고 아주 기본적인 12개는 틀리고 앉았고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첫째도 보다 쉬운 거 정확히 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목차 흐름 이해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4번 문제 봅시다. 이건 33회 때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제 뭔지 봐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광역계획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을 물어본 거라고 지금. 이해가셨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광역계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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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계획권. 지금 다 뭐예요? 광역계획권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봐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었다. 도. 그렇죠? 그러면 걸쳐 있었다.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정해야 한다. 또 이랬더니 도면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둘 이상의 도. 경기도, 충북도 이렇게. 그러면 여러 시도에 걸린 거랑 같은 거야. 그럼 누가?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정해야지. 국장. 둘 이상 시도에 걸려 있으니까. 그림책 어디? 1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1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둘 이상 시도에 걸려 있으니까 국장이 광역계획권 정한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 얘기들.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광역계획권 물어봤잖아. 그러면 하나의 도에 있으면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해야지 왜 국장, 도가 같이 하냐고. 그냥 도지사가 지정 변경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포인트가 도지사예요.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한다. 기억나요?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이랬잖아. 의견 청취해서 심의를 거쳐. 그런데 중요한 건 도지사인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중앙 아니잖아. 뭐야? 지방이잖아. 이해갑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것만 봐도.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도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지만 어쨌든 이거만 봐도 틀린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광역계획권을 변경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근데 네가 왜 여기서 또 나오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야지. 그렇죠? 이거 완전히 어느 위원회의 심의 거치냐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수는 광역계획권에 대한 부분을 국장, 도지사에게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10페이지 왼쪽 위 답은 5번. 제가 작년도 수업할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 도가 무조건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부분에 요청에 의한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설명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 이거는 뭐야?
계획권 물어본 게 아니라 계획과 관련된 걸 물어본 거네.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라고 나와요.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뭐하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이 됐건 도시기본계획이 됐건 도시관리계획이 됐건 지구단위계획이 됐건 어디 가든지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해가셨죠? 두 번째입니다. 광역계획권이 어디 있대요? 같은 도. 관할구역 속해 있다. 봐봐. 지금 뭐 만드는 거야?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야?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거야? 계획 만드는 거야. 광역계획권이면 도지사가 정하겠지. 하지만 계획을 만드는 거는 도가 아니라 그 동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항상 물어보는 포인트. 맨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2회 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구나.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뭐하죠? 시도시군 의회와 시군의 의견을 들죠. 기공의하여 수립한다. 의견 청취. 기공의 11페이지 왼쪽. 기초조사 공청회하여 의견 청취하고 수립한다. 그 내용이야. 의견 청취. 시도시군 의회 및 시군의 의견 청취. 보입니까? 됐죠? 그 다음에 4번.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라고 한다면 5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해야지. 광역도시계획이 됐건 기본계획이 됐건 관리계획이 됐건 11페이지 상단 기초조사 정보체계. Understand?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초조사의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외계들. 그 다음 또 5번. 10페이지 가운데 밑에.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포인트,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3년 내 안 하면 왼쪽 밑엔 도지사가, 오른쪽 밑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라고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많은 거 안 배운 것 같은데도 문제가 풀리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국토계획법 문제가 좀 쉬워요, 사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계획 간단히 보고 뭐하죠? 돌아옵시다. 돌아오면 그림책. 몇 페이지 자료? 엄마. 11페이지 봅시다. 봐봐요. 11페이지. 그럼 오른쪽에 도시 기본계획이 나와요. 포인트만 간단히 봅시다. 도시기본계획. 봐봐요. 1교시인데 벌써 피곤하죠? 봐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기본적인 스케치,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5년마다 검토하게 되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도 구축 운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 절차는 기공의하여 수립하죠.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한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에 수립하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국장이나 도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왜? 내 멘탈은 내 거. 기본계획은 멘탈 잡는 거니까. 기억나시죠? 기본계획은 국장, 도가 아무리 높아도 참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여러 가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토지 적성 평가, 제2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줘야 하지만 5년 내에 실시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5년 내 실시해줬다면 또 할 필요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자체장인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만들어주지만 조그만 시군은 복잡하지 않다면 수립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기본계획 핵심이에요. 그리고 봐요. 도시계획 나올 땐 절대로 뭘 봐야 된다?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봐야 돼요. 기본계획을 물어본 건지 관리계획을 물어본 건지. 서울시에 스케치한다? 기본계획. 복잡하지 않다면 안 만들 수도 있다. 조그만 시군일 때. 서울시는 기본계획 안 만들면 큰일 나.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조그만 시, 광명시 뭐 이런데 인구 50만이 안 나. 야, 등등 어쨌든가 조그만 시들. 그렇죠? 조그만 시군은 뭐다? 안 만들 수 있다. 근데 광명시는 만들어야 돼요. 왜?
수도권이기 때문에 10만 이하도 아니고 그렇죠 등등등. 하지만 저기 위에 뭐하죠? 주변에 조그만 도시들은 안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안 만들 수 있겠냐? 봐봐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시작.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일 때 그때 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광명시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수도권에 있기도 하고 인구도 10만 이상 됐고. 알겠습니까? 하지만 수도권도 아니고 뭐다?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고 인구도 10만이 안 되는 시군이 있다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어디만? 조그만 시군일 때만. 큰 도시는 수립 제외할 수 없어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 인접한 관할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전부, 일부. 아까 지구 단위 계획만 일부고요. 나머지는 다 전부 일부예요. 아셨죠? 그 얘기. 그리고 그 내용은 뭐가 돼요?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어떻게 할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시작.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방제 방법, 안전 이런 거 어떻게 할지 서울시 안에 기본 틀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본계획 만들었으면 또 마찬가지 협심증에 걸려요. 협의심이 거쳐서 승인하고 마무리하자. 봐봐, 협심증. 다만 주의할 건 시장 군수가 만들었으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만들었으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 주의할 거, 큰 도시들은 따로 승인이 필요 없다. 다 큰 아들이 무슨 멘탈을 승인받습니까? 필요 없죠. 뭐라고요? 다 큰 아들은 승인받지 않습니다. 내 멘탈은 내 거. 그렇죠? 큰 도시는 특히나 승인 필요 없죠. 덜 큰 아들인 우리 아들은 나한테 승인 받아야죠. 하지만 다 큰 아들인 나는 엄마한테 승인 받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내가 알아서 해. 다만 협의 심의는 하지. 어머님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님하고.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의 포인트는 조그만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해 말고. 관리 계획은 절대 수립 제외 없어요. 간준 있어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겠다. 그래서 보시는 바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대도시 시장 관계된 건 여긴 안 나오네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대도시 시장은 관리 계획에 나와요.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은 대도시 시장 전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동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조그만 시군일 때 안 만드는 기준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 문제 풀고 쉽시다. 한 문제 풉니다. 문제 몇 번? 6번 봅시다. 32회 때 문제였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요. 그럼 포인트는 뭐다? 기본이에요. 항상 문제 나올 때마다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술어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아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는 10만 명 이하일 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 기본계획 답이 항상 이걸로 나와요. 대부분들이 답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에는 뭐가 되어지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 방향이 뭐가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겠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이니까. 또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 타당성 검토 정비해줘야 되겠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5년마다. 그냥 봐봐요. 큰 도시인 특광, 특시, 특도는 큰 도시니까 그냥 협의해서 심의만 거치면 되지 따로 승인받진 않아요. 협심하여 확정되겠죠. 큰 도시니까. 다 큰 아들이라고요? 다 큰 아들. 이거. 다 큰 아들은 승인받지 않아요. 협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덜 큰 아들 시군은 도의 승인을 받아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 존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계획에 가서 구분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혼동하지 마십니다. 쉬었다가 도시관리계획 봅시다.